오늘은 6학년 2학기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우리가 6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비와 비례식,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엔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배울게요. 자, 이 편백나무에 나온 음악공원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축척의 개념을 이용한대요.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율은 축척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. 여기 1대2만이라는 거 여러분 4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전기장도차가 500km를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하는지, 또 한 모듬일 때와 두 모듬일 때 필요한 이 실험 기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수가 있대요. 어떻게 하냐면요. 6학년 1학기 때 비와 비율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, 이 비율이라는 거는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값이었죠. 그래서 비율은 비의 이렇게 몇 대 몇이라고 나타내는 비를 이렇게 기준량을 분모로 해서 만드는 분수 혹은 소수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어떻게 나타낼지, 비례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낼지 실생활에서 비례 배분의 개념까지도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비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. 비도 성질이 있대요. 전항을 앞에 있는 앞전자, 후항을 뒤에 있는 뒤후자 써서 각각의 항을 어떻게 부르는지, 그리고 전항의 후항을 나누어도 비율이 왜 같은지, 아무리 수를 나눠도 우리 약분과 통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같은 수로 나누면 같대요. 그리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같은 수로 곱해도 같기 때문에 b는 간단한 자연수의 b로도 소수로 된 b를 자연수의 b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. 그러고 나서는 비례식, b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는데요. 여러분, 식에는 항상 무엇이 있나요? 그렇죠. 식에는 늘 등호가 등장하죠. 그래서 두 개의 비가 각각의 비의 값이 같나 봐요. 이걸 비례식이라 하고, 이때 바깥 외자, 안 내자를 이용해서 외항과 내항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이 비례식에도 분명히 성질이 있어요. 어떤 성질이 있느냐? 외항끼리 곱하고 내항끼리 곱하면 비례식의 그 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대요. 그래서 이 비례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그 성질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대요. 비례식을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려면, 자,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500km를 달리려면 몇 분 시간 대 킬로미터 거리의 비를 가지고 비례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. 또 이렇게 천연 염색을 하는데 김밥에 필요한 밥의 양을 가지고도 비례식을 세울 수 있나 봐요. 그리고 비례 배분, 자, 비례에 따라서 비의 값대로 나누는 거거든요. 자, 이 빵이 있어요. 몇 개인지 10개죠. 10개를 3대 2의 비율로 나누려고 할 때 이용하는 게 뭐라고요? 비례 배분이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 빵 10개를 주어진 비 3대 2로 배분하는 것을 우리는 비례 배분이라고 한다는 걸 배웁니다. 그래서 사탕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비율로 나눌 수 있게 되고요. 동생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. 과자 반죽도 딱 원하는 비로 나누게 됩니다. 그래서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속이고 이런 건 없이 각각 준비한 금액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배분을 해보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도 만들고 이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맞은 수를 써 넣을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소수도 간단한 자연수의 비, 이런 분수와 소수가 섞인 것도 분수로만 이루어진 비도 여러분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하나가 빠진 비례식, 비를 연결한 식이죠. 이 비례식에서도 빠진 숫자를 채워 넣게 될 거고요.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수확한 포기를 지혜네 가족, 중기네 가족,
몇 대 몇으로 나눌지 비례 배분도 가능해질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산책 경로를 정하는 이 활동 안에서 어떻게 경로를 정할지 축척의 개념을 이용해서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은 비례식과 비례비분의 교과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어요. 어려운 개념들처럼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교과서